자아마신의 예상대로 묵령이 절대일섬을 시전하려는 듯 했으나 묵령은 절대일섬을 허초로 날린 뒤 곧바로 절대레오로 무공을 전환하여 강하게 격돌했고 이어서 절대내격까지 사용하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큰 규모의 공격을 쉬지도 않고 연거푸 펼쳐오자 자아마신은 묵령의 내공이 이 정도까지 고강함에 당황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내공을 너무 많이 소모했기에 묵령이 아무리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한계에 가까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묵령의 공격을 막아내던 중에 자아마신은 갑자기 자신의 몸이 무거워졌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황해하던 순간 언제 당한 것인지조차 모르는 상처들이 자아마신의 몸에 드러났고 그와 동시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아마신에게 묵령이 가장 자신 있는 무공인 절대일섬으로 일격을 가합니다. 일격의 후폭풍으로 생긴 흙먼지로 인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아마신의 공격 방식이 아닌 연이은 타격음과 커다란 폭발이 벌어진 후 그 뒤로 정적이 유지되고 있자 사은미는 혹시 자아마신이 당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잠시 후 흙먼지 사이로 묵령의 모습이 먼저 드러났는데 그동안 숙여 지내주니까 너 혼자만 잘난 줄 알았냐며 별것도 아닌 새끼라는 묵령의 말과 함께 쓰러져 있는 자아마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한비광은 설마 자아마신이 저렇게 끝난 것인지 당황해하며 같은 편이었던 묵령이 대체 왜 자아마신을 공격한 것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곧 묵령은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전장을 향해 사자후를 외칩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자후에 전장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묵령에게 주목하자 이어서 묵령은 다들 멈추라고 말하고는 너희를 이곳까지 이끈 자는 나 절대일검의 손에 죽었으니 모든 신지 무사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신지는 이런 의미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묵령의 사자후가 끝나자 지주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당황해하는 신지 무사들과 묵령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사은민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는 천마신군의 모습이 그려지며 이번화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펼쳤던 여러 대결에서 절대폭염격, 절대소멸참, 초마거무 등의 초식과 동문절기인 무콘지기와 같은 여러 무공을 보여주었던 묵령은 자아마신과의 대결이 시작되자 지금까지의 대결에서 보여주었던 것들과는 다르게 뇌격을 기반으로 하는 무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본 혈례가 뇌음만 보고도 절대일검이 격돌 중임을 눈치챈 점과 묵령이 뇌격을 기반으로 하는 초식을 여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신지 검종 중에서도 뇌격의 고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천하오절 괴계의 아들인 백리양이 뇌격을 기반으로 하는 뇌전검법을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백리양의 말에 의하면 뇌전검법은 무림에서는 오래전에 실전되었지만 신지에서는 살아남아 있는 검법으로 칼에 살짝 닿기만 해도 상대를 감전시키는 검법이라고 하며 그런 백리양의 뇌전검법에 맞섰던 한비광은 백리양과의 실력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격돌 때마다 정격에 그대로 감전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백리양의 경우 정격을 쓰려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한비광이 공격의 틈을 줄이자 더는 뇌전검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묵령의 경우 백리양과 한비광의 대결처럼 자아마신을 감전시키지는 못하였지만 뇌격을 기반으로 한 큰 규모의 초식들을 사용하자 격돌할 때마다 주변을 초토화시킬 만큼의 엄청난 뇌은이 발생하였고 그렇게 발생하던 뇌은은 자아마신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에 묵령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있는 줄 알았던 자아마신의 몸에 수많은 상처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묵령이 성공적으로 절대일섬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대일섬으로 자아마신을 쓰러뜨리는 데에 성공하자 목을 치거나 완전히 제압하는 등의 확인 사살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아마신이 죽었다고 사자후를 외치며 너무도 쉽게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묵령의 모습은 그동안 여러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망 플래그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작중 자아마신의 그림자 사인 중 가짜 형종 존사는 자신의 공격에 당해 쓰러진 한비광의 기운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는 숨이 끊어졌다고 판단하고 별것도 아닌 놈이라며 방심하고 있다가 한비광의 기습 공격에 당할 뻔하고는 이후로 흥분한 채 한비광에게 다시 덤볐다가 그림자 사인 중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묵령의 경우 자아마신과의 대결에서 연거푸 펼친 공격들로 인해 이미 내공을 너무 많이 소모한 상태로 자아마신 또한 인간인 이상 이제 한계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었는데
이전에 묵령이 거만과의 대결에 이어 도제와 잠시 대결을 하다가 스스로 기진했다고 판단하고 대결에서 물러난 뒤 장시간 운기조식에 들어갔던 점을 생각한다면 자아마신을 상대로 한 대결에서 뇌격을 사용하는 큰 규모의 공격들과 함께 가장 자신 있는 초식까지 사용했으므로 지금의 묵령은 그때보다도 더 기진한 상태일 것으로 보이며 소모한 내공을 다시 충전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자아마신이나 다른 제3자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묵령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묵령의 뇌은에 의해 상반신과 왼쪽 팔에 순식간에 여러 상처를 입게 된 자아마신은 이어지는 절대일섬을 막아내지 못하며 그대로 당하고 말았고, 후폭풍으로 인해 발생했던 흙먼지가 걷어지자 왼팔이 잘린 채 쓰러져 있는 자아마신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자아마신을 상대하던 묵령은 자아마신이 죽었다고 말했으며, 이를 지켜보던 한비광마저도 자아마신의 죽음을 의심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자아마신이 이대로 묵령의 손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든 자아마신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마신이 한상우의 육체를 버리고 타인의 육체로 갈아타거나 부상당한 한상우의 육체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아마신은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지 전종파의 무공을 익혔으며 형종의 존사로 위장한 그림자에게 형종 무술의 그 길을 지도해 주었기에 자신 또한 형종의 파영귀연을 체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파영귀연을 사용했던 형종의 존사나 그림자가 칼에 베인 상처를 회복하거나 구멍난 가슴을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자아마신 역시 구멍난 상처들을 복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듯 보이지만 절단된 신체를 다시 이어붙이거나 생성하는 장면은 없었기 때문에 자아마신이 파영귀연으로 잘려나간 왼팔을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아마신이 천마신군과의 흡기 대결 당시에 한비광이 자신의 손목을 노리자 오른팔을 잃지 않기 위해서 흡기 대결을 포기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자아마신 역시 파영귀연으로 잘려나간 신체를 복원하지는 못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되지만, 만약 이때 자아마신의 선택이 가면을 벗지 않기 위함이었다면 이번에 잘린 왼팔을 회복할 경우 자아마신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음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영귀연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파영귀연 외의 육체를 복원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황골탈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전에 한비광이 자담과의 격돌 중 온몸이 부서져 죽어가다가 신녀 미고의 극한의 치유 능력으로 인해 부서진 신체가 복원되며 황골탈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아마신 또한 파영귀연으로는 잘려나간 팔을 복구하지 못하더라도 황골탈퇴를 이룬다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황골탈퇴가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된다면 이 역시 자아마신의 가면이 벗겨지는 과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자아마신은 잘려나간 팔을 복원할 수 있을지, 또는 한상우의 육체를 버리고 다른 몸으로 갈아타게 될지 다음 화를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